자, 교재 30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308페이지 보면 4절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계획 내용 옆에다 쓰세요. 문제가 개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정답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지구 단위 계획만 빼고 다 있습니다. 왜 지구 단위 계획만 빼고 다 있냐 그러면 개발계획이 아까 방향 잡는 계획 그랬죠? 방향 잡는 거. 개발계획은 방향 잡는 계획이고 지구 단위 계획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에요. 집행계획. 그러면 교재 322페이지 봐봐요. 322페이지. 살짝 봐봐요. 322페이지 5장 보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나오죠? 322 찾았나요? 양가로 2번 실시계획 작성 나오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다. 그게 중요해요.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308페이지 가가지고 308페이지의 시험 문제가 다음은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정답은 지구단위계획. 아니 정해져 있어요. 개발계획 내용이 다 아닌 것. 정답은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만 빼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번 봐봐요. 4번 개발계획 내용 4번에 뭐가 있습니까? 시행자 줄 좀 꺼놓고 시행자 줄 꺼놓고 자 시작합니다. 이제 박스 위에 개발계획은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다. 다만 13호부터 16호까지니까 13, 14, 15, 16이죠. 그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체크합시다.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3, 14, 15, 16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13, 거기 보면 13, 14, 15, 16이 그 밑에다가 또 정리해놨죠. 그럼 13 읽어볼게요. 13.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 줄여놓고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할 때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 기반 설치 줄여놓고 기에다 동글뱅이 치고 2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또 물건과 이해관 소유권 외의 권리 광합권 없고 무료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을 때는 그 세부 목록 읽어봤으니까 수용 사용 줄 긋고 수용 사용의 4 3번, 15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읽어봤으니까 임대주택 건설계획 줄 긋고 대 16번 순환개발 등 단계별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해서 읽어보고 순환개발 줄 긋고 순 좀 추출합니까? 좀 지금 추출하잖아요? 추출하니까 이거 사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밑에서 위로 읽어. 밑에서 위로 뭐가 됩니까? 순, 대, 사, 기 이걸 암기해야 되니까 순, 대, 사, 기 순환개발 대, 임대주택 건설의 대, 사, 수용 사용의 사, 기 이 기가 문제예요. 기는 그것 말고 또 있어요. 11번에도 기 있잖아요. 잘 봐요. 11번 도로 상하선 주요 있죠? 기반 설치계 그러니까 13번의 기가 무슨 기인가 13번의 기를 자꾸 읽어야 돼요.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순대사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순대사기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문제풀이 할 때 또 얘기했지만 지문 하나 나오면 눈치로 다 풀어요. 근데 단독 문제 나오면 대책이 없어요. 암기하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사항이 다 아닌 것은 어쩔 거예요. 그러면 암기하지. 순대사기. 그 다음에 옆에 309페이지 5절 개발계획 수립에 구체적인 기준에서 1번 도시기본계획 등의 부합 국계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국토계획법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배웠잖아요. 기본계획도 배웠잖아요. 관리계 배웠잖아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1번 지역지구, 2번 구역, 3번 시설, 4번 뭐 하겠어요? 개발사업. 다음 주 뭐 할까요?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 6번 입주규제. 지금 이거 하거든요. 이거.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뭘 만들어요?
계획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요? 개발 계획. 그러니까 니는 직접 니는 관리 계획의 일부요. 기껏 해봤자 개발 계획 뭐라고요? 관리 계획 일부라고. 관리 계획 어디에 맞춰야 된다? 기본 계획과 광역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기본 계획과 광역에 맞아야 된다.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계획 만들면 개발계획의 광역 기본계획 들어맞아야 한다. 이해하시고 2번 복합기능 숫자만 딱 잡으면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기능의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이 된다. 330만 이상이면 그 안에서 자고 그 안에서 벌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즐기고 그 안에 학교 다니고 그 안에서 모든 기능을 해야 된다. 복합적인 기능 갖는 도시 자족도시. 330만 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요.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특정 기능 위주로 배치되게 해야 된다. 뭐냐 X냐? X다. 복합 기능이 배치되게 해야 됩니다. 3번 모르면 간첩이고. 번화마는 누굽니까? 국장. 그럼 이제 봐봐요. 자, 개발계획 다 했으니까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 제시형의 개발계획인데 수립 시기, 개발계획 수립 시기 이해가 좀 중요합니다. 수립 시기 언제 수립합니까 하면 원칙은 구역을 지정할 때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에 할 수 있는 거 얘가 중요하죠. 6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 30이야. 도시적외, 관농장,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 주상업 면적이 100% 30이야. 개발계획, 공모. 자꾸 반복 써보는 거예요.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뭐 빼고 다 있다고요? 지구 단위 빼고 다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에 있다. 실시계획에 있다. 실시계획. 그러면서 개발계획 내용 4번에 뭐가 있더라고요? 시행자. 개발계획 내용 4번에 시행자가 있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하는 거 뭐가 있더라고요? 순대사기, 순환개발, 대, 임대주택 건설, 사, 수용사용의 사, 기,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획. 개발계획 변경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고 동의 기준은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 면적 얼마 이상가?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그러하지 않는다고. 기준이 되는 계획은 상위 계획이니까 광역과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되고 자족도시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만들고.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은 별것도 아니야. 정리가 되면은 안 되고 읽어볼 때만 복잡할 뿐이지. 그러면 이제 얘 잡아도 얘 해제식이 얘가 중요합니다. 자, 얘 잡으러 302페이지 갑니다. 302페이지. 302페이지 도시개발계획의 해제 간주. 자, 1번 구역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에 체크합시다. 다음 날. 해제되는 겁니다. 다음 날. 하여튼 공법상 해제는 다음 날. 1번 구역지정고시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실시계 인가 신청은 3년.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2번 도시개발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방식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공고일입니까? 공고일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다음 날이 어디 있어요? 네, 박스 위에. 또 공고에 그러지 말고 공고일에 다음날. 3번입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자, 다음에 규정된 날에 또 체크하죠. 다음 날에 해제된 걸 본다. 1번 구역 지정 고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 체크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 아니하면 체크해야 돼요. 2년 내 개발계획 수립고시라면 2년이 되는 다음 날. 다만은 나중에 합시다. 2번 개발계획 수립고시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그럼 좀 더 이해할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결론은 2년만 암기하는데 개발계획은 2년이다. 구역지정고시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 그것만 암기하고 나머지 다 이해가 돼요. 자, 밑에 해제 고시 공람 X
의미 없어요. 3번 중요. 한번 중요.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계법에 따른 용도 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구역 지정전의 용도 지역 및 지구단위 환원 폐지 등을 본다. 다만 도시개발 공사 완료, 환지 처분 완료로 인해 공고일 다음날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환원되거나 폐지되거나 보지 아니한다. 나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야 돼. 이해. 먼저 우리는 뭐 알아야 되냐면 구역 지정 효과를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신도시 만들겠습니다. 신도시 만들겠다고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딱 지정하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자동 뭐가 됐다? 자동적으로 도시지 된 거예요. 도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은 뭐가 된다? 도시지 된다. 개발? 반사적으로 지구단위. 그러면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을 본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거기는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된 걸 본다. 단 어디는 그러지 않는다.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역은 그러지 않는다. 이게 잊으면 안 되고.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자,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신도시 만들겠다. 도시개발구역을 딱 지정했더니 이게 자동 뭐가 되고 도시지역이 되고 자동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생각해야 돼요. 국토개발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야죠.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 그거 암기 못하면 2문제 틀린다고. 그게 1이 넘어야 돼. 그게.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 그 말은 뭐가 됐다? 지구단위 계획이 됐다.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안 만들면 이거 없어진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 없고 어디에 있다? 개발 계획에 없고 어디에 있다? 실시 계획에 있다. 이거는 구체적 집행계획이니까 실시 계획이 사업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계획이 실시 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시 계획이 뭐라고요? 사업 계획서.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 그러면 실시 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 시행자가 나오려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개발 계획에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개발 계획 내용 4번에 뭐 있다? 아, 모르면 빨리 컨닝에 써놨으니까. 개발 계획 내용 4번에 뭐가 있다? 예, 아까 줄도 끊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개발 계획 내용 4번 뭐라고? 시행자.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나와야 시행자가 나온다니까 지금.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아니 시행자가 있어야 실시 계획을 만들 거 아니요. 근데 시행자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시행자가 나오려면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야 시행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발 계획은 구역을 지정할 때 수립한대요. 구역 지정 후에 수립한대요. 써놓고 물어봅니다. 구역 지정 시 수립합니까? 구역 지정 후 합니까? 둘 다지. 저기 다 써줬잖아요, 지금. 원칙은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지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 6개. 자연 녹지 떴어요. 생산 녹지 100분의 30이야. 도시재개, 관농자,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 주상공이 100분의 30이야. 개발계 공모 6개 지역은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잘 들어요. 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 수립이 됐죠? 그 말은 구역 지정 시 시행자가 나왔죠? 시행자는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3년 내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년 내 지구단위를 만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첫 번째 3년 내에 실시계획 만들어서 뭐해라? 인가 신청해라.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 오라는 얘기입니다.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려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구역해주다. 왜 실시계획이 3년이냐? 왜 실시계획이 3년이요? 실시기간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3년. 두 번째. 공사가 끝났네. 공사 완료.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인데 혹시 재개발하는데 한번 봤습니까? 재개발하는 거? 재개발 구역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없어도 있어요. 없어도 있다. 응? 눈치가 있으면 재개발 구역. 재개발하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럼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재개발할 때 이걸 갖다 철거를 싹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대를 갖다가 재개발할 때 명칭을 갖다가 무슨 재개발 구역 지정해야 하네요. 지정하죠. 그러면서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라고 이렇게 전부 다 해놓고 하든가 아니면 보이지 뭐라 이렇게 펜스를 갖다 쳐가지고 안 보이게 가려놓고 하든가 이렇게 가려놓고 하면서 그냥 하얀색 펜트 가는 밋밋하니까 뭐 그림도 그대로 새도 그리고 하면서 여기다가 무슨 재개발 구역 써야 하세요? 쓰죠. 공사가 끝나면 아파트가 완성됐죠? 끝난 다음에 계속 놔두든가 이러고 뜯어내든가요? 뜯어내야지 이러고 이게 뭡니까? 구역이 해제. 공사 끝났으니까. 재개발 구역은 재개발했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다 했다니까. 했으면 어찌하죠? 이러고 지워야 되거든요. 도시개발 구역은 신도시 만들 것이다. 근데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계속 만들 것이다 남아있는 거예요. 공사 끝났으니까 어쩐다? 명칭만 지어라. 명칭만. 이거예요. 세 번째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 수립한다. 몇 년 내 해야 되냐? 이건 알 수가 없죠. 2년 내 개발계획입니다. 2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야 돼요. 안 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인데 왜 2년이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암기해야 돼요. 이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구역 지정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이다. 330만 이상 5년. 그건 나중에 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자, 2년 내에 뭐요? 2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가 됐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됐다. 그 말은 얼른 생각해요. 개발계획이 나왔네? 그러면 시행자가 나왔네? 시행자는 몇 년 내? 3년 내. 지구단위계획 만들어내야죠. 지구단위계획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실시계에 있으니까.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해라. 안 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해줘요. 그러니까는 실시계획은 무조건 몇 년이요? 3년.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론은 얘만 아는 거예요. 얘만. 구역 지정 후 2년 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 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이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요. 솔직한 얘기로. 4월 달에 또 와요. 이게. 또 한번 얼른 쉽게 이해해야 돼요. 6월 달에 또 해요. 다 알아요. 그때 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얼른 안 된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봅시다.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그게 해제됐죠? 자, 공사했나요? 못 했나요? 공사하고 해제됐어요? 못하게 해제됐어요? 공사 못하고. 얘는 공사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공사 끝났죠? 얘는 자신있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못 했어요? 못했죠? 얘는요? 공사했어요? 못 했어요? 네? 못했죠. 당연히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 끝나고 해제된 게 있고 공사 못하고 해제된 것도 있죠. 그럼 잘 봐요. 무슨 효과가 생기는가. 자, 현재 무슨 지역 있어요? 농림지역. 신도시 만든다고 도시개발구 지정했죠. 지정했는데 공사 못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잘 봐요. 공사 못하고 없어지면 1억 없어졌어요. 자, 신도시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래도 도시라고 우길 거예요? 되도록할 거예요? 되도록가야죠. 용도적으로 정전하느라고 지구대를 쳤다. 자동 폐지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없던 일로 만듭시다. 이런 얘기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적인 정전하는 지구대에는 자동 폐지. 없던 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공사가 끝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지으면 안 되지. 공사가 끝났으니까. 설명할 때는 칠판 보고 칠판. 공사 끝나면 이렇게 지우는 것이 아니고 뭐만 명칭만 살살살살 이러고 지우는 게 공사 끝나면은 얘는 이제 아파트가 이미 들어찼어요.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사 완료 공고를 해제되면 환원하지도 않고 지구단위 폐지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마지막 해제식인데 얘는 중요. 몇 번 이해되면 이제 빨리 반복해보게요.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이고 왜 3년인지는 알겠다. 실시계간에 지구단위계에 들었으니까 지구단위는 3년 내 만드니까
두 번째 공사 끝났으니까 해제한다.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 그게 공사 끝났다는 뜻이요. 세 번째 구역 지정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이다. 그거는 암기해야 되고 개발계획은 2년. 개발계획 수립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적 종전 환원, 지구대는 자동 폐지. 공사 완료 공고로 해제되면 환원하지 않고 폐지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이 시작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310페이지 이제 시행자 갑니다. 시행자. 이러면 구역 지정도 끝나고 개발 계획 끝나고 이제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가면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뭘 보겠는가? 실시계획의 인가고지. 실시계획이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 인가가 뭐요? 승낙.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러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보고, 두 번째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봅니다. 조합을 보고, 세 번째 시행자 기타 내용 보고. 자, 인가에서 첫 번째 인가권자가 누굴까요? 누구? 고민하지 말고 개발법 누구? 지정권자. 두 번째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암기 끝냈어요. 뭐 있다? 지구단위계. 세 번째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이러고 찾아보면 돼요. 추타겟은 예입니다. 예. 추타겟은 예. 10번 나오면 8번은 예가 문제예요. 나머지 가놓고 다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310페이지 1번 지정권자 지정인데,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박스 위에 맨 위에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 밑에 내용은 스스로 읽어보시고, 박스는 이제 더 보지 맙시다. 아까 했으니까 1, 2, 3, 4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뭐다? 공공시행자. 나머지는 안 보고 민간시행자인데, 특히 신경 쓴 게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든다. 그거 기억하시고, 311페이지 2번 전부 환지 방식의 특례. 1번 구역에 체크합시다. 전부를 환지 방식. 전부를 환지 방식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 결정한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또는 조합, 그 말은 주민이에요. 주민. 전부 환지 방식이면 주민들이 시행한다 이 뜻입니다. 주민들이 해라. 2번 지자체 등의 지정 X. 욕심내면 안 됩니다. 3번 시행자 변경 6월달에 합시다. 6월달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2절 규약 등의 작성 1번 규약 작성 X. 2번 시행규정 X. 2번 다 했었네. 3번 3절 도시개발 사업 위탁 시행 등 1번 X고 2번 X고 3번 X고. 4번은 6월달에 한번 읽어줄게요. 그 다음에 4절 도시개발 조합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자, 조합 설립입니다. 조합을 설립하자면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체크합시다. 7인 이상, 토지소유자 7인 이상.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 체크합시다. 지정권자 인가. 자,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변경, 새로 내니까 변경인가입니다. 다만 그건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장청에서 지정권자 인가 받는다. 그 정도 말고 옆에 2번 조합 설립 동의인데 동의 조건은 똑같아요. 동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포인트는 와입니다. 와. 그 다음에 3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이거는 4월달에 할 거예요. 4월달에. 4번 조합 설립 등기입니다. 등기. 대표자는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된다. 안 중요. 근데 참고의 1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의 1번. 그게 왜 참고로 나왔죠? 본문으로 빼야지. 없네. 그거 저 1번 봐야 되겠네. 1번. 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30일 내 참고 1번이요. 참고 1번. 주된 사무소 소유의 설립 등기해야 한다.
즉 조합의 성립 시기는 설립 인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등기한 때다. 그게 중요합니다. 조합의 성립 시기가 인가받은 때가 아니고 등기한 때. 인가받은 때가 아니고 등기한 때. 1번 말고 2번 설립 등기 의미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밑에 큰 2번 조합원.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 그 밑에 참고는 잘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거기서 살든가 말든가 동의를 하든가 말든가 걔가 민가이든 국가든 하여튼 도시개발구역에 땅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야. 의무적으로 조합원이야. 근데 건축물 소유자는 아니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2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겸할 수 없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체크합시다.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선전자. 우리 지금 민법은 바뀌었지만 공법은 용어가 안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야 됩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성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몇 년 지나지 않는 자? 근다고 물어본다고 줄 거면 안 돼요. 이게 알아야 될 내용이 지금 임원의 결격사유죠. 이 결격사유가 구체적인 결격사유 중개사법은 하나하나 해석을 다 해야 돼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야 되는데 공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단지 1, 2, 3, 4 대충 읽어보고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 시험 문제는 금치산자는 잘 들어요. 금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OX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콩법은 여기까지. 괜히 공부 많이 한다고 그거 뭐냐 그 금고 이상 형성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중개사법은 3년이야 3년. 괜히 헷갈리면 안 되니까 보지도 말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박스를 대충 읽어보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냐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부분만 잘 잡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의 권리 의무인데 자 1번입니다. 1번 자 권리 의결권 평등원칙 체크합시다.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 의결권 이거 중요합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은 의결권 행사합니다. 의결권. 이 경우 공유토지는 그 뒤 계속 중요해요.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경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11조 2항에 따른 공란공고일 후에 줄 거 볼래요? 공란공고일 후 주말 거 봐요. 공란공고일 후에 집합금을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자, 그 내용이 중요한데 첫 번째 일단은 면적을 10,000평을 가졌든 10평을 가졌든 의결권은 똑같이 한 표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나의 토지입니다. 하나의 토지를 4명이서 공동 소유한다. 의결권은 대표 소유자 하나만 의결권 행사하는 게 한 명만 나가 한 명만. 근데 자 똑같이 4명이 토지를 공유하는데 얘는 땅만 가지고 있네. 여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이 4개 있습니다. A, B, C, D 이거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면 공동주택이고 구분등기 되고 구분 소유 되는 거예요. 다가구는 안 되지만 다세대는 공동 구분 소유도 되고 구분 등기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런 걸 보려 뭐라고요?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니까 집합건물. 집합건물인 상태로 이렇게 구분 소유하게 되면 4명이 하나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데 이런 뭐라고요? 집합건물이다. 이때는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의결권이 몇 개 있다고요? 4개 있다. 4개. 이때는 4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4개가 구분등기 되는 거예요. A가 1, 2층 가지고 B가 1, 2층 가졌어요. 이러면 몇 명이 공유한 거예요? 2명이 공유하니까, 이거는 의결권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 의결권 2개 있어요. 2개.
근데 야 얘들은 4개 행사하는데 똑같은 형태인데 나는 2개 행사네. 야 나는 C로 명이 돌리니까 너는 D로 명이 돌리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의결권 몇 개냐? 분명히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요. 이랬을 때 2개를 볼까요? 4개를 볼까요?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4개고 지금 이렇게 했으면 2개고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그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이 공남 공고일 후에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자 여기다 신도시만 주민 여러분 신도시 만듭니다. 자 일단은 뭐하고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뭐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이렇게 도시개발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의견 청취 공고 어쩐다 열람 어디에 공고하고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 10만 미만이면 공부하고 홈페이지 공고 주민 여러분 우리 여기다 신도시 만듭니다. 와서 보세요. 가서 보겠어 안 보겠어? 보지. 어디 보는 거요? 열람하고 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보고 말은 안 하고 가서 막 나무를 심는 게 이렇게 나무. 할 말은 하고 뭐 전국에 있는 벌통을 막 들고 온 거 벌통을 갖다가 그 위례 신도시 봐봐요. 막 비닐하우스 쳐놓고 막 흑염소 집어넣어놓고 염소 넣어놓고 오리 닭 넣어놓고 뭐이 안 주니까 얘들이 죽어 있는 거요. 치지도 않는 거요. 전부 다 뭐 받으려고 딱지 받으려고 딱지 받으려고. 나는 여기다 뭐 했다니까? 나 벌 키고 살았다니까. 벌 키고. 나는 내 생업이 양봉이야 양봉. 나는 이 동네에서 벌 키고 살았다니까. 그럼 뭐를 줘야 돼요? 생활용지 택지가 나와요. 그게 상업용지 7평, 8평, 9평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남들 못 봤지만 그 피가 엄청나. 그 피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머리가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려고 어쩐다니까? 주민 여러분 와서 보고 할 말씀 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나중에 이런 얘기 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지정하고 뭐 하세요? 고시했어. 지정 고시 후에는 이 안에서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딱 되면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지정 고시가 되면은 그래서 물, 토 이거 하려면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원래 자 갑이 땅 하나 가지고 있다. 아파트 나중에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온다. 그러면 얼른 쪼개야지. 12개 쪼개놨다. 몇 개 나온다? 12개.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에 어쩐다니까? 쪼갠다니까 이렇게. 그거를 막으려고 구역이 지정되면 건물 쭉 하지 마라. 하려면 허가 받아. 터집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이 구역 지정 후에 건물 하려면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 그래요? 왜 국가는 우리를 띄엄띄엄 할까? 무슨 얘기요? 구역 지정 후에 하려면 허가 받으라니까 네가 다 알려줬잖아. 뭐 한다고? 구역 지정 한다고. 주민 여러분 와서 보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무슨 여기 기다립니까? 와서 보고 바로 가서 뭐 한다니까? 나무 심고 있다니까. 한 그릇 심으면 100원이고 보상 500원 나온다니까. 5배 장사한다니까. 이래서 법 개정해가지고 의견 청취량 공남 공고 이 지역부터 여기서부터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면 허가받아 이러고 딱 막아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머리를 너무 잘 쓴다는 얘기요. 이러니까 공남 공고일 전에 여기가 신도시 만듭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공남 공고일 전에 얘들이 했으면 알고 한 거요? 모르고 한 거요? 그러니까 민법을 말하면 뭐예요? 선이지 선이 얘들은 선이 구제해야 되고 후에 했으면 알고 한 애 아닙니까? 악이 아닙니까? 걔들은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후에 구분소유권을 분할해 가지고 이 취득한 자들은 조합원은 되는데 의결권은 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봅시다. 1번. 자,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다만 11조 2항에 따른 공남공고 그게 이제 의견 정지입니다. 공남공고일 후에
집합금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한 자는 조합원은 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임원인데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임원은 2번 조합의 임원은 체크합시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입니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되고 정가인 정하면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1번 조합의 직무 등 조합장은 이사는 감사는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유치하게.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 의장이 된다. 이사는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사무를 분장, 사무를 나누어 본다. 분장, 나눠서 업무 본다 얘기요.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4번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게 잘 나와요. 5번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자, 다시 316페이지 설정 옆에 316페이지 맨 박스 위에 2번 봐 2번 똥뱅 2번 찾았나요? 조합의 임원은 잘 봅니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겸할 수 없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겸할 수 없고 자 옆에 317페이지 박스 5번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시기발조합의 임원이 됐으면은 그 조합에 또 다른 임원직을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다른 조합에 임원직을 하지 마라. 이것은 비리방지입니다. 비리방지. 그래서 4번과 5번 그 조합의 임무, 직무 등에서 4번, 5번 묶어가지고 비리방지. 비리가 생기니까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 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짱이죠. 조합장. 조합장이 누굽니까? 얘가 갑입니다. 갑이 이제 자기가 조합을 대표하기 때문에 갑이 이런 회사 가가지고 이런 회사 가가지고 갑이 이제 계약을 체결해. 계약 뭐 물품을 사든 뭐 하든 계약 체결할게요. 근데 이 회사 사장이 누구냐? 갑입니다. 갑. 민법으로 보면 뭡니까 이거? 자기계약이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거 하게 되면 누가 피해봐요? 조합이 피해봐요. 이때는 조합장 네가 나오지 말고 누가 해야 되냐? 왜 이사가 아니고 감사냐? 여기서 왜 이사가 아니고 감사냐? 그게 시험 문제니까. 자, 봐봐요. 감사는 뭐냐 그러면 자, 조합이 이러고 있으면 자, 이쪽 파트는 이쪽 파트 업무를 나눠보는 거예요. 이쪽 파트 업무는 이사 누가 보냐? 을이 보는 거리. 이쪽 파트 업무는 또 다른 이사 병이 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을은 이쪽 파트에 있어서는 이런 회사 가가지고 얘도 뭐 할 수 있다고? 계약 쓸 수 있다고. 근데 이 회사 대표가 누구예요? 을이에요. 똑같은 거 나오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자, 이 갑 회사 가서 계약서 쓸 때는 누가 해주고? 을이 해주고 여기 가서 계약 쓸 때는 갑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조합장하고 이사는 한 통속이 한 통속. 항상.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싹 빼고 누가 나선다? 그때는 감사가 나선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비리방지 이런 얘기요. 4번은 그런 얘기고 5번도 똑같은 얘기요.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임원직은 또 다른 조합의 임원직을 해서는 안 된다. 비리방지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3번 임원의 결격사유와 자격상실인데 결격사유 아까 했는데? 했죠? 네, 했는데 또 나오고 자격상실 얘 중요합니다.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하나에 해당되면 그날입니까? 다음날입니까? 다음날. 그러니까 개발법은 누구? 지정권자. 언제? 다음날. 그게 말하면 두분이 맞힌다니까. 무조건 지정권자. 날짜만 물어 무조건 다음날. 그 다음에 이제 총회인데 총회 의결사항은 안 중요하고 대의원입니다. 대의원에 자 1번 잘 봐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행해서 대의원을 줄 수 있다. 수정이 안 됐네. 조합원 수 조합원 앞에다가 의결권을 갖는 지금은 의결권을 갖는 그 말 써야 돼요. 조합원이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없는 조합이 있으니까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사공이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해가 산으로 간다. 1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면 총회가 안 돼. 총회가. 총회하려면 의결 정조수 나와야 되는데 총회가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100명 이상이 되면 의결권을 갖는, 의결권 없는 애들은 결정 못하는 게 필요도 없는 거고, 의결권 갖는 조합원이 100명을 넘어가면 총회관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다음 주 가면 두어야 한다. 개발법 둘 수 있다. 도정법 둬야 된다. 그러니까 둘 수 있다 딱 잡아놓고 어떻게 구분하는 것은 다음 주에 딱 정해져. 2번 권한인데, 자,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거를 제외한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행을 못 한다고. 근데 얘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대의원회를 왜 만든다고요? 총회 권한을 대행시키려고. 근데 총회 권한에서 대행 못 하는 게 중요한 것들은 대행을 못 하는 거예요. 좀 작은 것들만 대행하고. 1번 정관 변경 정. 2번 개발계 수립 변경 개. 3번 임원회 선임의 임. 4번 조합의 합병 해산의 해. 5번 하나 빼먹었네.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 작성 해가지고 환. 말 만들어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 학원이 늦어요 지금. 웬만하면 좀 카페 좀 왔다 갔다 좀 하세요. 거기 보게 되면 학원마다 그 말 만들어가지고 암기하느라고 이미 암기 다 돼 있어요. 작년에는 딱 포항에 있는 분이, 포항에서 있는 분이 정계한 해입니다 해가지고 포항에 가면 정관섭 씨라고 이 사람이 딱 만들었어요. 아, 이거 시험에 나온다니까 우리는 정계환 해임을 합시다. 그분이 딱 이러니까는 전부 다 학생들이 좋아 암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선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계환 해임 그랬는데 올해는 정계환 해임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이 없냐 했더니 제가 오전에 안산 수업하고 오거든요. 안산에 있는 이름 불러줄까요? 홍은경이라는 학생이 뭐라겠냐. 대의원이 허구한 날 게임만 하니까 총회에서 네 게임에 환장했냐? 네, 환장했냐 해가지고 그 친구 말이에요. 대의원이 허구한 날 게임만 하니까 총회에서 대의원 보고 너는 게임에 환장했냐? 앞으로 어쩌라? 하지 마라. 이러고 막았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게임 환장해. 그래서 게임 환장이 뭡니까? 정의조정 청해. 이러고 올해는 개정이 됐다는 얘기요. 정기한 해임 올해는 게임 환정해 이런 식으로 이거 암기해야 돼요. 개 그럼 뭡니까? 이제 개발계 수입 변경 임원의 선임 환지계 작성 정관 변경 해 조합의 합병 해산. 카페에 들어가서 글 쓰란 말 안 할 테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글 쓰란 말 할 테니까 제가 이거 한다니까 지금 매일 해가지고 매일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만 지금 하나씩 계속 올리고 있어요. 카페에다 지금 올리는데 뭘 올리냐 그러면 문제만 올리면 제가 새벽 6시 7시에 딱 올리면 그때부터 돌아가지고 학생들이 올리면 알아서 답을 달아요. 답을 누구는 틀리고 그럼 제가 틀렸어요. 그럼 다시 달고 틀렸어요. 다시 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기 나온 문제는 안 잊어본다니까. 해설 읽다가 학생들이 이거 읽어보다가 이 문제는 잊어먹을 방법이 없겠다는 얘기요. 계속 해가지고 매일 축소방에다 하루에 한 문제씩 계속 올려주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거기서 이미 이게 나왔어요. 게임 환정회가 정계한 하임으로 개정이 됐다. 정계환 아니죠? 네. 얘가 게임 환정회로. 그래서 게임 환정회 이렇게 개정됐다 해가지고 카페 와서 그런 거 보고 해. 그래서 글 쓰란 말 안 할 테니까. 그런 거 보게 되면 기억이 훨씬 오래가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기억이 좀 더 오래가요. 책 몇몇이 있는 것보다도 그게 더 오래 간다니까요. 좀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조합의 법적 성격입니다. 1번 조합은 법인입니다. 위에다 써요. 안 써도 되겠네. 저 밑에 있네. 저 밑에. 참고, 맨 밑에 참고 보면은 1번 줄 거 없시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이.
다시 이제 위로 2번 조합의 성립시 중요합니다.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재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등기하면 성립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인가받으면 성립이 아니고 등기하면 성립. 3번 법 규정 준용인데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뭐뭐에 대해서 이 법에 없으면 저 법을 따른다. 이 법이 뭐고? 아니 이 법이 특별법이고 저 법이 일반법이라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법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민법 사단법이 왜 그러는가 이해를 하자고. 이 조합이 글자만 조합이 뭐라고요? 글자만 조합이지 얘는 법인인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이 민법, 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이 상법.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니까 비영리법인이니까 일반법은 뭐다? 민법이다. 그래서 이 법의 규정에 없으면 민법을 따라가는데 민법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면 사단이고 재산을 추했으면 재단인데 아까 사람 7명 모였나요? 돈 700원 모았나요? 사람 7명.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단법인.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그런 건 단순하지만 중요하고 넘겨보면 5번 조합의 경비 부가징수 이것은 6월달에 서술 읽어봐야 중요한 게 아니니까. 5장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인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합시다. 1번 실시계획은 간단하게 사업계획서. 2번 실시계획, 사업계획서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가.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계.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신청 몇 년 내에 해라? 3년. 이게 나야 돼. 3년. 그 다음에 2절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인데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지정권자. 지금은 거기까지만 더하지 말고.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지정권자다. 거기까지만 더하지 말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 실시계획 고시효과 그 3월달에 4월이 하고 324페이지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는 아까 한 방에 정리 다 해줬어요. 봐봐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을 내면 신도시가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뭘 만든다? 실시계획 만든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농지 전용화 받은 걸 본다. 무조건 본다. 그게 뭡니까? 의제사항이니까 안 읽어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조합을 봐야 돼요. 조합을. 노트 봅시다. 노트 보면서 조합만 좀 생각합시다. 조합. 자, 노트 37페이지 6번 봅니다. 6번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첫 번째 조합 설립 요건인데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고 두 번째 면적 3부장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고 포인트는 와고요. 지정권자 인가받고 30일 등기하고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글자만 조합이 성격은 법인입니다. 민법상이 아니고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이게 비영리 법인이니까 민법 갑니다. 민법 사단법인을 준용하고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은 의결권 행사하는데 거기에서 자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건물 후에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분할해서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음. 그 다음에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는데 임원의 직무 알아서 생각하시고 상식이니까 결격사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비리방지 그러면 두 개죠. 자기계약 쌍방들이 하지 마라. 그게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그리고 조합은 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 없고 하나 더 결격서에 해당하면 다음날 잘립니다. 다음날 자격상실이고 대의위원회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위원회 임의력이니까 둘 수 있단데 대의위원회를 왜 만드냐?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대행할 수 없는 게 5개 있는데 그게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암기했다? 게임 한정해를 했다. 게임 한정해.
깨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원의 선임, 환지계 작성, 정관 변경, 조합의 합병 해상. 그렇게 해서 암기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수업이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시행 방식부터 싹 하고 시행 방식부터 도정법을 넘어가는데 한 가지 숙제 좀 내줄게. 한 숙제. 도정법 가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 개발법이 쉬운 거예요. 자, 411페이지 봐봐요. 411페이지. 페이지 411페이지 가게 되면 411페이지 그 밑에 박스 보게 되면 박스에 무슨 사업 있죠? 그게 뭐냐? 그게 정비 사업입니다. 그게 정비 사업의 종류입니다. 종류. 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2번 주택 재개발 사업, 3번 주택 재건축 사업. 참 이게 애매한데. 자, 1번이 주간 개선, 번호 붙입시다. 1번 주간 개선, 2번 주택 재개발, 3번 주택 재건축, 4번이 도시환경 정비, 4번이 도시환경 정비, 4번 도시환경 정비, 5번이 주거환경 관리, 6번 가로주택 정비. 순서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제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가? 처음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있다가 얘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5번이 나오고 6번이 나오고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6가지 명칭을 암기해야 돼. 명칭을. 이 명칭을 암기해야 다음 주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해오시기 바라고. 자,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